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강상원입니다. 오늘 그 고입 설명회 제목은 고입 진로 진학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 인생을 살아갈 텐데 그 살아가는 그 출발점, 뭔가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정하는 그런 의미에서 진로 진학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위에는 비행기 모양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 모양은 저희들이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실시한 대입 상담 캠프의 포스터 모양에서 저희가 가져왔고요. 그 밑에는 저희들 여기 사하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전과 달리 좀 새로운 구청 청사에 왔습니다. 제2청사에 왔는데요. 이전에 사하구 청에 1청사에 있을 때, 이전 청사에서도 저희가 5층에서 강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보다 좀 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이라고 보이는데, 안타깝게도 많이 모여서 가지고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고입 전형 계획. 그래서 고입의 전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또 고입에 대한 걸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고입 전형 계획과 그 다음에 저희가 고입을 할 때는 시기 12월 9일을 기점으로 그 이전을 전기, 그 이후를 후기, 이렇게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서 하는 그 전 후기 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선택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큰 맥락의 이제 진로, 진학 디자인, 이렇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슬라이드에 책자에 없는 내용들이 한두 개 들어있을 텐데요. 큰 맥락 전개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3년 전에도 제가 사용했던 PT 슬라이드 중에 한 부분입니다. 2019년 5월에 나왔던 신문 기사고요. 지금 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게 이런 부분이죠. 미래의 직업, 그 다음에 지원 대학, 전공 과목은 지금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좀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물론 달라집니다. 지금 고등학교 진학할 때 가졌던 나의 꿈, 진로, 희망이라는 게 동일하게 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자녀가 둘인데 첫째 자녀가 경찰을 가겠다고 막 했는데 지금은 대학교 4학년인데 국어교육과 이제 졸업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찰하고 국어교육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지만 그런 꿈을 갖고 대학을 진학했고 기초가 되는 과목들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국어교육과 갈 수 있었고 이제 졸업하면 이제 임용고시 또 준비하겠죠. 그렇게 바뀌어오지만 명확하게 내가 뭐 하겠다는 목표 의식을 가지고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밑에 부분은 우리가 대학 진학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걸로 주로 많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위상이 조금은 약화되는 시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서울 주요 대학들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거의 비슷한데 매일경제 같은 경우가 교육 쪽의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신문사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동일한 맥락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고냐 특목고냐, 내게 맞는 학교는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나와 있는 것, 적성에 맞는 학교 선택 방법, 그 다음에 고입을 이야기하다 갑자기 대학에 대한 이야기들로 갑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좀 확대시켜 봤습니다. 적성에 맞는 학교 선택. 최근에 수시 모집 비중은 좀 줄어듭니다. 수시 모집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중은 좀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은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40%까지 높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입시 변화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 자신에게 맞는 학교, 이때 자신에게 맞는 학교라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성적부터 해서 자신의 성향, 그러니까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잘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목고나 여기 가든지, 그 다음에 기가 얇은 학생들, 남에게 잘 휘둘리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분위기 좋은 학교에 가야 되고, 이런 외적인 요소들도 많이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정 과목에 관심이 있는 과고나 국제고 같은 경우는 진로
전문교과 1이라고 있는데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교과 1에 과고에서 배우는 과목, 그 다음에 국제고에서 배우는 과목들이 다릅니다. 그런 과목들을 자기가 수학할 수 있는 관심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진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리려던 부분인데요. 외향적이면 좀 수행평가 비중이 좀 큰 학교들, 요즘 뭐 다 비중이 비슷비슷해졌지만 그래도 수행평가가 딴 학교들에 비해서 좀 더 꼼꼼하게 하는 학교들, 이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 학교들을 선택을 해야 되고, 내성적이면 상대적으로 지필평가 비중이 좀 큰 곳, 이렇게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여기 고등학교 입학을 이야기하다가 또 대학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과, 학종, 논술, 실기, 수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거고요. 이렇게 좀 변화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시의 비중이 주요 대학들의 정시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 오는 것, 이런 변화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입 전형 계획부터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고 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 관련 사항은 모든 게 법령입니다. 법령에 기초하는데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입학 전형은 누가 결정하냐면요. 대부분 시도교육감이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장이 선발을 하는 학교, 그 학교는 해당 학교장이 전형을 실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기와 후기를 했을 때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후기 고등학교. 뒤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라서 지금은 간단하게 봐두기만 하시면 되겠고요. 올해 바뀐 사항입니다. 영재학교라고 들어보셨죠? 자, 영재학교는 이렇게 전국에 8개가 있습니다. 이름으로 봐서는 과거라고 보이겠지만 여기는 영재학교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8개의 영재학교가 있고요. 지금 이미 전형이 모집을 이미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16일자 기사에 영재학교의 경쟁률이 뚝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중복 지원할 수 없도록, 그래서 한 번만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지원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한민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여기 군인 자녀인 경우에 해당할 건데요. 대부분 해당이 잘 없는데 고입을 하다 보면 한민고등학교 관련해서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여기 해당하는 군인 자녀들을 위한 기숙형 학교고요. 경기도 파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민고등학교 지원해서 불합격하면, 여기 후기거든요. 불합격하면 원칙은 갈 수가 없는데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의 활동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교내든 어쨌든 봉사활동이 어려워져서 다른 지역은 이 봉사활동 점수 0시간이라도 점수를 주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부산은 학교 내에서 활동을 위해서 5시간 정도, 학교에 갔을 때 3분의 1 등교더라도 3분의 1 정도는 학교에 가니까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서 5시간 정도만 활동하면 봉사활동 점수를 주겠다, 이렇게 만점을 주겠다는 거죠. 만점은 5점입니다. 일반고 같은 경우 5점이 만점인데요. 여기에 최고 만점은 4점으로 나와 있는데, 4점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 1점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특별히 봉사와 관련된 활동인에게 많은 아이들에게 가산점을 줍니다. 그래서 5점. 일반 학생들은 4점이고요. 특별히 활동에 우수성 있는 학생들,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생에게 가산점 주는 형태로 해서 5점입니다. 어쨌든 모든 학생이 받는 만점은 5시간 이상만 하면 만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5시간으로 정했고요. 올해 또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 5시간으로 이렇게 정했고요. 부산광역시 기준입니다. 경기도하고 다른 지역은 또 요 기준하고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류표 이제 나왔습니다. 전기학교에 대한 거고요. 특목고가 있고 특성화고가 있고 기타 학교, 여기까지가
전기학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2월 8일까지 전형이 모두 끝나야 되는 학교들이 전기학교고요. 요 이후 12월 9일부터 하는 전형을 하는 학교들이 후기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기학교들입니다. 외고부터 해서 평준화 적용 일반고까지 이렇게 되겠고요. 서부 지역에는 이런 학교들, 저희 사하구가 속해 있는 서부 지역의 학교들은 이 학교들이 있고, 평준화 적용 일반고는 학군, 서부, 북부, 서부, 남부, 북부, 동래, 해운대 이렇게 5개의 학군으로 기본적으로 모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와 후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고는 한 고등학교만 지원 가능합니다. 기본 원칙입니다. 예외가 분명히 나중에 있겠지만 기본 원칙 보시고요. 그렇게 되면 안 좋겠지만 불합격할 때는 후기고 지원 가능합니다. 자, 합격 시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거죠. 전기에 어디라도 합격하면 한 번 내고 어디라도 합격하면 후기에는 원서를 낼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중 지원 절대 불가하고요. 예. 자, 이중 금지입니다. 과학고 지원할 것 같으면 나머지 학교들 다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술고, 최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다 지원하면 됩니다. 예술고 지원할 경우에도 전기에 있는 모든 학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체육고 지원할 때, 그러니까 말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냥 이중 지원이 안 된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중 지원 안 된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고요. 예외입니다. 마이스터고를 지원할 경우에 합격하면 그냥 딴 데 지원 못하는 건 동일합니다. 근데 합격하지 못했을 경우에 특성화고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스터고가 지금 올해 부산에 4개인데요. 이 마이스터고는 이전으로 보자면 같은 특성화고 그룹에 속했던 학교들이고요. 이 4개 학교만 기회를 주고는 떨어지면 못 가게 하면 이 학생들이 갈 만한 학교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특성화고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특성화고는 또 다시 2개로 나누어집니다. 특별전형과 일반전형. 그래서 특별전형 한 학교니까 특별전형 떨어지면 일반전형 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전기로만 보자면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가 기회가 각각 2번 더 있고 1번 더 있는 셈이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예술고와 마이스터고 동시 지원 가능할까요?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예술고와 특성화고 동시 지원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자, 과학고와 예술고 동시 지원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시험 때 되면 전기학교 원서 접수할 때 되면 순차적이거든요. 예술고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마이스터하고 그 다음에 특성화고를 전형을 하기 때문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굳이 또 원서 적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기학교 안에서는 더 이상 적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학교의 전형 일정입니다. 원서 교부부터 해서 전형 기간, 합격자 발표, 입학생 등록이고요. 이것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시기 안에서 원서를 받고 전형을 하고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되어 있고요. 대체로 합격자 발표는 비슷한데요. 자, 마이스터고 제일 앞서 빠르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특성하고 특별전형하고 최고가 같은 시기에 그 다음에 특성하고 일반 전형과 나머지 기타 학교들이 같은 시기에 합니다. 이 시기가 과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24일에서 8월 27일까지 원서 교부 접수 기간인데요. 각 학교에 가면 이게 하루 정도씩 다릅니다. 데드라인인 끝 날짜인 8월 27일은 지켜야 되고요. 이거보다 하루 먼저 원서 접수를 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처에 있는 부산 일과학고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학교장 전용고이기 때문에 입학 안내라는 항목이 홈페이지에 가시면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되겠고요. 입학 전용 요강에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전용 요강 PDF나 한글로 다운받을 수도 있고요. 거기서 바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아 보시면 앞서
8월 24일에서 27일까지가 원서 접수 기간인데 보시다시피 26일에 원서 접수가 마감이고요. 시간도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7시. 그날 밤까지 자정까지가 아니라 아니면 18시까지가 아니고 17시까지라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8월 24일에서 27일까지로 정해두었지만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날짜를 시간을 정해서 다시 발표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해당 고등학교의 모집 요강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전기학교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후기학교입니다. 전기고 합격 시 후기고 지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12월 8일과 9일, 12월 8일에 전기고 전형이 끝이고요. 12월 9일부터 후기고 전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기고에 합격하면 그냥 전기고에서 끝내야 되고요. 불합격했을 때, 안타깝지만 불합격했을 때 후기고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합격했는데 미등록한다. 그러면 내년에 입학을 못합니다. 가끔씩 놓치는 학생들이 없을 것 같지만 한두 명 있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전형을 하나 더 만들긴 했는데요. 어쨌든 기본은 합격 후에 미등록하면 입학이 불가능하다. 요거 잘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후기고 이야기들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전기고 불합격할 때 후기고 지원이 가능하고요. 후기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외고, 국제고, 자사고 재작년인가 바뀌었었죠. 전기고에 있다가 후기로 넘겼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논란이 있다가 결국은 여기에 후기고인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전형하는 방식을 좀 독특하게 만들었습니다. 뒤에 설명드리겠고요. 학교장 전형고는 좀 줄었습니다. 장안고와 장안제일고 이런 학교들이 그 전에 보자면 또 경일고도 있었죠. 요 학교들이 학교장 전형고인데 빠졌고 지금은 6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 특성화 학교, 교과 특성화를 하는 학교들은 좀 더 있지만 요걸 학급별로 뽑는 학교는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동아고, 체육 중점 학교 이렇게 학과가 남아 있는데요. 요 학교들이 먼저 전형을 합니다. 요 뒤에 일반고에 비해서 먼저 전형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학교장 전형고 교과 특성화 중에 선택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일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들어오니까 좀 복잡해졌어요. 처음에는 요거 적고 나면 일반고 원서 못 적는 걸로 이야기되다가 헌법 재판소에서 안 된다고 발표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지원했던 학생들에게도 일반고를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고 결정이 됐고요. 다만 기회를 조금은 제한을 합니다. 일반고를 지원하되 1지망과 3지망은 넣을 수가 없고 2지망과 4지망을 넣을 수 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지원 금지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 학교장 전형고, 교과 특성화 학교 합격하면 여기에는 전형 기회가 없다는 거죠. 평준화 적용 일반고에 전형 기회가 없다는 건데요. 불합격하면 원서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게 이겁니다. 배정 희망 신청서. 그러니까 원서 적는 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에 원서 적는 거하고 동일한데 이름을 그냥 원서 작성이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배정 희망 신청서. 그러니까 평준화 적용 일반고는 배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정을 희망합니다. 다만 1, 3지망은 안 되고요. 2, 4지망만 허용합니다. 1, 3은 광역, 부산시 전체에 적는 거고요. 2, 4는 지역. 그래서 부산시 전체에서 선택하는 거에 대한 기회를 빼고 나머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거죠. 네, 재작년부터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전형 일정이 12월 9일부터 시작되고 전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가 있고요. 입학 등록을 합니다. 일반 평준화 적용 일반고는요. 원서 적습니다. 전형 기간이 따로 없이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합격자 발표 방식은
정원이 정해집니다. 17,000명이 일반계고의 정원이라면 평준화 적용 일반고의 정원이 17,000명이라면 원서 낸 학생 중에 17,000명까지 딱 끊어서 발표를 합니다. 그 커트라인이 한 해는 80%가 되었다가 물론 소수 셋째 자리까지 됩니다. 한 해는 75%가 되었다가 이렇게 좀 바뀝니다. 이거는 특성화고가 전기라고 했죠. 얼만큼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커트라인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특성화고에 성적 좋은 애들이 많이 갔을 때 많이 가서 합격을 합니다. 그러면 17,000명 중에 성적 좋은 애들이 먼저 빠졌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낮아질 수가 있는 거고요. 특성화고에 인기가 별로 없어서 성적 좋은 애들이 안 간다. 상대적으로 70%, 80%대보다 낮은 애들이 많이 간다 하면 컷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합격자를 1월 7일에 발표하고요. 합격한 학생 중에서 그 다음부터는 딴 조건 아무것도 안 봅니다. 난수라고 해서요. 그 9자리 숫자를 줍니다. 무작위의 숫자를 그 교육감님실에 가서 받습니다. 받아서 이 난수에 따라서 배정하기 시작하는 학생의 순서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난수에 따라서 17,000명 중에 7,000번부터 배정하기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배정을 무작위로 하고 1단계, 2단계 뭐 이런 식으로 배정하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자, 어쨌든 결론은 합격자 발표가 되고 나면 성적 가지고 배정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입학 등록을 2월 3일에 하는 형태죠. 네. 전기와 후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하나 빠졌습니다. 중학교의 성적 산출 마감 일자는 11월 22일. 중학교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게 11월 22일까지고요. 기준 일자는 11월 17일입니다. 기준 일자는. 물론 그 전에 10월 말 되면 성적 거의 다 치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나머지 좀 기록하려고 하는 게 최고 마지막 선이 11월 17일. 기억하기 좋습니다. 수능 전날이랐어요. 근데 이제 교육청에서 이 수능과 고입을 담당한 부서가 동일한 부서에서 합니다. 거의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힘든데 날짜를 더 바꿀 수가 없어가지고요. 11월 17일이 성적 처리, 성적 마감일이고요. 이걸 학교에서 제출하고 하는 행정적인 마감일은 11월 22일 뭐 요쯤입니다. 어쨌든 10월 30일 되면 중학생들의 성적들은 다 산출된다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모집이나 이 부분들은 뭐 합격을 못했거나 뭐 그런 학생들이 학교장 전형고에서 추가 모집하는 형태고요. 이거는 타시도에서 올 때 하는 거고요. 추가 전형은 검정고시 학생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해에 검정고시를 쳐서 합격을 했을 경우에 1차 그러면 바로 원서점 낼 수 있도록 해준 거고요. 이런 게 추가적인 일정들이 있습니다. 책자 뒤에 한글 파일로 된 부분에 이 일정에 대한 것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원 자격은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기 사후국에 계시는 분은 다 지원 자격이 됩니다. 가장 큰 지원 자격이 이거였거든요. 부산광역시에 주소지가 돼 있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 다음에 또 법적으로만 서류상으로 돼 있으면 안 되죠. 실제 거주하느냐 아니냐 위장 전입 이야기가 될 겁니다. 위장 전입 일반인들은 별 상관없는데요. 뭔가 고위직에 가시는 분들은 위장 전입이 꽤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고입 전형을 담당하는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전화가 자주 옵니다. 청와대에 누구를 앉히려고 하는데 그 자녀들이 있을 때 위장 전입한 흔적들이 있다. 그때의 전형 방식이 어떠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실제 거주하느냐 아니냐 이야기가 됩니다. 자, 가장 큰 게 그래서 부산 시내 졸업자인 경우, 그 다음에 요 서생은 울산 쪽에 있죠. 경계선에 있는 지역. 그 다음에 김해 대동중. 그래서 행정구역상으로는 울산에, 행정구역상으로는 김해에 속해 있지만 부산에 다니기에도 어렵지 않은 애들, 그런 애들에게 지원 자격을 준 거고요. 그 다음에 부산 시내 졸업 예정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이 원서를 낼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국 모집 단위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전국 모집 단위 같은 경우는 영재학교, 이거는 뭐 오늘 이야기할 대상 학교는 아니지만 그렇고 특성화고 중에 전국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스터고 중에 마이스터고는 대부분 전국 모집 단위고요. 그런 학교들인 경우에는 부산이라는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요. 외고, 국제고, 자율형 공립고는 학교별 입학 전형 요강에 따라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그 자율형 사립고인 자사고인 해운대고 같은 경우는 자사고가 없는 지역에서는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남에 자사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사고에 그 해운대고에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부산시를 넘어서 딴 지역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시도의 고등학교에 지원할 경우에 그 타시도의 전형 요강을 잘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highschool.pen.go.kr에도 있고요. 전국의 고입 포털에도 이 내용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의 입학 전형, 특히 경남을 지원할 좀 조심해야 되는 게요. 경남의 이름은 자율학교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율형 사립고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자율학교이고 사립고이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법상으로의 자율형 사립고, 자사고가 아닌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지원을 하고 불합격했을 때 부산 지역의 일반고 지원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원칙은. 근데 한 해에도 5, 6건 이상씩 저희한테 그런 사례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원칙 이중 지원이기 때문에 불합격 처리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간혹 구제하긴 하지만 기본은 불합격 처리고요. 명백하게 교사들에 의한 행정상의 실수인 경우에 교사에게는 좀 주의나 경고가 가고 학생들을 구제해 주는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원칙상 안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타시도 특히 경남에는 자율학교가 많습니다. 자율학교를 지원할 경우에는 명확한 모집 입학 전형 계획에 따라서 보셔야 되고요. 그게 미심쩍으면 해당 교육청의 고입 담당에게 전화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학교는 무조건 된다 합니다. 된다는 경우가 많아서 선의 피해자가 나오니까요. 고등학교 전형을 담당하시는 장학사님께 여쭤보는 게 꽤 필요합니다. 자, 요강 읽고 원서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해당 고등학교나 교육부의 고입 포털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 시내의 고입 포털은 그냥 고입 포털에서 찾아도 되지만 부산시 교육청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원 화면입니다. 원 화면인데 조금 이게 지금은 다릅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 바로 가기 코로나 상황실까지 이렇게 같이 있고요. 그 다음이 교육청 홈페이지인데 맨 아래쪽 배너가 고입 포털입니다.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 고입 정보 포털은 highschool.go.kr로만 검색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전국의 대학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들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보자면 고입 포털이고요. 여기 보면 고교 입학부터 해서 전 편입, 그 다음 타시도 선배정, 고입 전형 일정, 지금까지 나왔던 자료들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입 정보 포털에 가시면 고교 입시 정보들, 앞서 본 울산의 애니원 고등학교 하면 언제 설립되었고 남녀 구분이 어떻고 교과 중점이냐 아니냐 뭐 공립이냐 특성화고냐 이런 거 정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전기학교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전기학교 글자 하나 올해 바뀌었는데 제가 이거 수정을 못했습니다. 4입니다. 부산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가 올해 하나 더 마이스터고로 바뀌었습니다. 특성화고에서. 그래서 총 4개. 그래서 총합은 맞습니다. 10개가 맞는데 제가 저걸 미처 못 고쳤습니다. 과학고, 부산과학고와 부산일과학고. 그 다음에 예술고는 조영예술고 공립이고요. 부산예고, 분이엘예고는 사립입니다.
그 다음에 영도에 있습니다. 최고 있고요. 마이스터고, 기계공고, 자동차고, 회사고, 부산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다 이름하여 특목고입니다. 우리가 흔히 특목고 하면 여기서는 과구만 생각하는데요. 나머지도 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학교이기 때문에 특목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고, 예술고, 체육고만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기 주도학습 전형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필기고사 성적만 가지고 안 뽑겠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을 뽑겠다. 내신 성적, 출결, 면접이지만 교과 지식을 측정하는 거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통해서 이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지 않겠다. 물론 뛰어난 학생들이 옵니다만 선행학습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게 자기주도학습 전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입학 정원의 20%는 사회통합 전형으로 뽑게 됩니다. 자, 사회통합 전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회균등과 사회다양성이고요. 해당 학교마다 조금씩의 규정이 차이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학교장 전형 실시 학교는 대부분 사회통합 전형을 합니다. 좀 성적이 좋거나 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과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에서 학교장 전형을 실시한 학교 중에서 사회통합 전형을 하죠. 자, 이렇게 예시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일과학고 입학 요강에서 제가 가져왔고요. 국가보훈 대상자.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조건들 사장시켜서는 안 되니까요.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궁금하면 해당 학교 일과학고나 뭐 외고나 다 입학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꼼꼼히 여쭤보시면 좀 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다양성. 사회다양성은 해석에 따라서 워낙 폭이 넓어서요. 고입할 때마다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특이한 것들이 꽤 많거든요. 우편집배원 자녀. 우편집배원도요. 저희는 그냥 우편집배원이라 생각하지만 우편집배원도 정식 공무원부터 해서 공무직에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위탁된 집배원도 있고. 그래서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는 해당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질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다양성 전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아도 합격하기 때문에 이 전형에 조건되는 분들은 이 전형으로 가려고 이렇게 노력들을 많이 하고요. 최종적인 것은 해당 고등학교의 입학 담당자에게 여쭤보시면 됩니다. 입학 담당자도 애매해서 해결이 어려우면 고입 담당자하고 또 협의해서 조정하고 결정합니다. 자, 특수목적은 이제 과거부터 가보겠습니다. 모든 게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한다고 되어 있었고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자, 모집은 광역단위, 그러니까 학군에 준하지 않고요. 광역 단위로 이렇게 모집을 하게 되겠고요. 앞서 드린 것처럼 자기주도학습 전형. 그 다음에 사회통합은 20% 정도 뽑습니다. 총 204단위를 합니다. 물론 고교학점제 되면 나중에 좀 줄어듭니다만은 204단위는 쉽게 보자면 한 단위 곱하기 17. 한 단위가 17시간, 한 학기 동안을 1시간 하는 경우에 한 단위에서 204단위라고 한다면 곱하기 17을 할 때 그만큼의 시간을 이수해야 된다.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뒤에 나와 있었죠. 창의적 체험활동 같은 경우 24단인데 곱하기 17하면 408시간이 됩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교과는 180단위.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뭐 줄여서 자동봉진이라고 하죠.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그 다음에 진로활동 이렇게 네 가지네요. 그래서 창의적 체험활동이 24단위입니다. 자, 총 이수 단위가 교과 180단위였죠. 그 중에 보통 교과는 85단위 이상, 전공 관련 전문 교과 1은 72단위 이상. 요거 또 교육과정 이야기를 조금 해야지만 돼서 교육과정 이야기를 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2015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크게 교과와 비교과라고 예전에 이야기할 수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이렇게 구분되고요. 창의적 체험활동은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앞 글자만 따서 자, 동, 봉진이라고 뭐 입시하는 사람들이 자주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학생부 종합 전형일 때 이 영향력이 꽤 크다고 해서 말이 많아서 요즘 많이 줄였습니다만 여전히 교과 학교 활동과 관련해서는 영향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교과입니다.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 그래서 공통 과목들 국어, 영어, 수학, 뭐 한국사 이렇게 공통 과목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선택 과목들. 국어에 보자면 고등학교 갔을 때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문학 이런 것들이 선택 과목이겠고요. 수학으로 치자면 수학 1, 2는 공통에 해당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는 확률과 통계, 그 다음 미적분 이런 것들이 선택 과목이고요. 기하는 선택 과목 중에서도 또 나누어집니다.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기하는 진로 선택에 속하고요. 그 다음 뒤에서 또 이야기하겠지만 물리학 1, 옛날엔 그냥 물리 1로 이야기했던 물리학 1은 일반 선택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물리학 2는 진로 선택에 속합니다. 복잡해지죠. 일반 선택과 또 진로 선택은 대학교 갈 때 점수 산출하는 방식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입시에 있어서 변화도 좀 나타나 있는데 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고요. 전문교과는 둘로 나뉩니다. 전문교과 1과 전문교과 2.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이 몇 개를 더 하고 싶으면 전문교과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문교과에서 가져올 때는 전문교과 1에서 가져옵니다. 전문교과 2는 특성화, 전문교과 1은 특목고의 전문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거 이야기하려면 전문교과를 뭘 더 배우는지 이런 것들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르면 교과라는 게 하나 있고요. 국어 교과 안에 공통 과목은 국어가 있고요. 일반 선택은 합법,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은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읽기. 자, 이렇게 있는데 색깔 좀 달리한 부분이 있죠. 일반 선택 안에서. 뭘까요? 왜 색깔이 이렇게 달리했을까요? 일반 선택 안에서 체육하고 달리 이렇게 색깔을 달리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수능 과목입니다. 요게 수능에 출제되는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안에 기하와 물리학 2, 화학 2,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는 마찬가지 수능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공통 과목,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중에서도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있고, 이 중에서 요것은 수능 과목, 나머지는 수능 과목이 아닌데 기하와 물리학 2는 수능 과목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주 반복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자, 다시 표를 좀 더 다시 나누었습니다. 교과 영역이라는 게 또 나와요. 알 필요가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기초교과에는 국수, 영, 한국사가 있는데 이 정도 단위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에는 이런 필수 이수 단위가 94단위가 있고요. 진로를 고려해서 편성할 수 있는 게 86단위. 요 구분들을 자율형 사립고가 되면 좀 구분이 없이 해준다든지 아니면 과거가 되면 이 과목은 85로 줄이고 요걸 좀 늘려준다든지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창체는 동일하게 이런 정도로 진행을 하는 거죠. 자,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예, 하나를 더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선택 과목 중에 독일어, 일본어 이런 게 있고요. 요거는 일반 선택이 아닌 진로 선택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가 이제 뒤에서도 한 번 더 반복하겠지만요. 과학 계열의 전문 교과입니다. 교과 이름들이 좀 과학적인 냄새가 물씬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체육 계열, 최고. 그 다음에 예고인 경우에 이런 것들이 주로 있고요.
이런 전문 교과를 가져와서 일반계에서 진로 선택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외국어도 굉장히 많죠. 외국에 가면 이런 외국어 계열을 많이 해야 되고요. 국제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고는 이런 국제 계열에 대한 과목들을 많이 개설합니다. 자, 과학고의 전문 교과 일을 얼만큼 하는지는 자, 글자 잘 안 보이시죠? 교육과정 편성표입니다. 주로 어디서 이걸 찾을 수 있냐면요. 학교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교육 계획서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글자가 좀 보이시나요? 자, 국어인데요. 공통 과목이 국어였고요. 진로 선택 과목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된 게 그 학교에서 개설한다는 거죠. 학기별로. 이렇게 된 것은 그 두 개 중에 하나 택한다는 거죠. AP 미적분 2와 고급 수학 중에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물론 이 선택권이 모양만 그렇고 아닌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배우는 과목들만 봤을 때, 요것만 봤을 때 과거라는 게 표가 나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선택이겠죠. AP 일반 물리학, 일반 화학, 일반 생물학, 고급 지구과학 이런 것들이 쭉 개설됩니다. 이런 걸 개설했을 때 잘 따라갈 수 있는 수학과 과학에 출중한 모습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 없으면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성적 좀 된다고 내가 전체 성적 요즘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전교 1등이다 2등이다라는 개념은 이전의 개념이고요. 요즘은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석차의 기준들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수학과 과학이 안 되는 애들은 이 과목들 가서 공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기가 수학과 과학에 대한 게 좀 약하다면 진학을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는 게 과거라고 보겠습니다. 자, 과거는 여름방학 지나면 이제 전형을 시작을 합니다. 서류평가 또는 방문 소집 면접을 하는데요. 1.5배수를 뽑습니다. 어떤 걸로? 성취평가제로 산출된 과학과 수학의 내신 성적으로 뽑고요. 1학년 1학기는 자유학년제를 하기 때문에 성적이 산출이 안 되니까요.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기 학기의 성취도를 가지고 반영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소집 면접을 합니다. 창의성, 잠재력, 인성 등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 수학에 대한 창의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편성을 하죠. 자, 그리고는 최종 합격자를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합니다. 옆에는 작은 글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이도록 특정 학교의 성적 결과라서 안 보이도록 했는데요. 여기 소집 면접 평가의 영향력이 꽤 큽니다. 예를 들면 그 학교에 9등이었어요. 전형 석차가. 근데 1단계 성적은 딴 학생들에 비해서 12점이나 났습니다. 근데 2단계 여기 소집 면접 평가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죠. 그렇게 해서 9등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물론 1.5배수 안에는 들어야 되겠지만 자기가 활동한 내용들에 따라서 질문들을 계속 하는 거죠. 질문들 이게 교과 지식을 묻는 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질문을 통해서 이 학생이 과학고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지를 하고 그 평가 점수가 좋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정도 되면 1단계 점수가 이 정도면 제일 하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합격할 가능성이 낮지만 소집 면접에서 자기의 창의성, 잠재력, 인성을 잘 표현했다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게 된 거죠. 자, 제출 서류들은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뭐 과학고 진학하고자 할 때 바로 살펴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기소개서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원서 적고 나서 엉뚱한 걸로 불합격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적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됐었죠. 3, 4년 전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나 친인척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 이게 고입에서 먼저 적용되고 그 다음에 대입에도 이렇게 적용이 됐던 사안들인데요. 3년 전에 제가 고입 담당할 때 그 부모님의 직업을 넌지시 이렇게 적었는데 바로 배제 요소가 되어가지고 과거에서 합격하지 못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하위 등급 1번, 2번은 최하위 등급, 3번 내용 그죠? 평가 등 한 단계 이상 강등시킵니다. 성적이 굉장히 좋은 애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요거 한 단계 강등되고 나면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나 교사 추천서
지키는 선들을 정확하게 지켜주시면 좀 더 좋은 결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진학 현황입니다. 어디에 가시면 부산과학고의 학교열함에 이렇게 어디를 진학했는지 쭉 적습니다. 인원들 많지는 않거든요. 150명, 140명 정도에서 제일 많이 가는 게 카이스트, 지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여기까지가 이공계 특성화대학이고요. 포스텍까지. 그 다음에 서울의 상위권 대학들 이렇게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 열람 보시면 나와 있고요. 일과학고는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과거에 있었고요. 이것도 찾아볼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서울대였고요. 서울대가 일반고, 그 다음에 자율형 공립고, 자사고, 과학고, 영재고, 외고의 국제고의 합격자들의 비율을 쭉 발표합니다. 자사고가 15.5%가 서울대 합격자고요. 과고가 4%입니다. 과고 작네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요. 자, 비율입니다. 전국의 학교 유형별 학생 비율입니다. 일반고는 72.54%입니다. 자, 특목고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특목고는 과고, 국제고, 외고, 그 다음에 마이스터고도 포함을 시킨, 물론 마이스터고는 많이 진학은 안 합니다만, 얼마 됩니까? 4.6%밖에 안 됩니다. 다 합쳤을 때. 자, 앞으로 다시 한번 앞으로 안 넘겨도 되도록 해놨죠, 참. 자, 합격자 비율 한번 보십시오. 과거부터 여기 예고까지 다 합치면 거의 30% 가까이 됩니다. 4%밖에 안 되는 비율의 학생들이 30%를 차지하는 거죠. 물론 고등학교 할 때부터 성적이 좋았던 애들이겠죠. 어쨌든 그렇지만 이 학생들이 진학을 좀 더 잘합니다. 이 진학은 또 다른 데서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학 알림이라고 검색하면 지금쯤 한 달 전에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 대입과 관련된 기사에서 어디를 어떻게 진학한다. 이거 대학 알림에 가면요 파일로 받을 수 있던 부분이었고요. 자, 과학고의 학생 수가 많은 학교들만 쭉 제가 나열을 했습니다. 밑에 더 있겠지만 과학고가 383명 간 학교 카이스트죠. 한국과학기술원. 그 다음에 포항공대 141명, 서울대 133명, 고려대 121명 이렇게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대학 정도에 가고 싶다, 어느 전공을 하고 싶다 한다면 과학고에 진학을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과학고는 한국과학기술원 같은 경우는 2년 과거에서 2년 하고 진학을 합니다. 그렇게 조기 졸업을 하고 진학을 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런 대학들이 있고요. 또 기사에서도 이렇게 나왔죠. 언제 기사였냐면 제가 기사 날짜를 안 적어왔네요. 그래서 서울 주요 10개 대학의 절반만 일반고다. 이거 대학 알림에서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사를 적는 거겠죠. 예. 자, 그 다음 예술고입니다. 예술고는 미리부터 이거 준비를 많이 해오는 학생들이겠죠. 예술 실기와 관련된 분위기고, 체육고는 체육인재를 양성하는 것이고요. 사회통합 전형은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입학 전형은 내신도 보지만 기본적으로 실기가 중요한데요.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실기에서 굉장히 문제가 좀 생기긴 했었습니다. 자, 교육과 이수 단위는 이렇게 보도록 하겠고요. 자, 1단계일 때, 지금 단계는 지금 단계하고 좀 달라졌을 겁니다. 조정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단계일 때는 교과 성적 60%, 출결 30%, 실기 30%인데요. 2, 3단계, 작년 기준에 2, 3단계가 되면 실기고사 다만점을 부여한답니다. 왜냐하면 실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그 외고 같은 경우는 면접을 격리당한 학생들도 면접 볼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외고 학생들 면접하는데 참관위원으로 이렇게 가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런 거 면접 같은 건 가능한데요. 바로 앞에서 대면해서 실기해야 되는 부분들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고등학교에서 전형 요강을 받아서 지금 막 검증을 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때 이 부분들 사회 안전과 관련된,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적 산출은 교과 성적, 출결, 실기고사 있는데, 실기고사가
코로나 상황 따라서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를 좀 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교과 성적의 반영은 5교과, 5개, 국수, 국영수, 사과에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예. 졸업 예정자와 졸업자가 조금 다르죠. 그 부분들 3학년 2학기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자, 부산예술고등학교 홈페이지입니다. 이런 것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교육계획서 좀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교육계획서 보면 어떤 과목들 배우는지 요거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공통 기초니까요. 자, 넘어갔을 때 배우는 과목들, 음악 전공 실기, 공연 실습, 시청, 음악사, 전 잘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배운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배우는지, 커리큘럼이 어떤지 좀 살펴봐 보셔야 되고요. 지나가는 말로 요즘은 여기 진학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되면서 여기는 지원을 안 하거든요. 생각보다 일반고는 무상으로 가는 부분이 무상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다고 이렇게 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안 가진 않을 거다라고는 말하지만 뭐 그 영향도 좀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생각보다 들여야 되는 돈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과고 예술고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 자, 예술고가 진학하는 대학입니다. 이화여대가 좀 독특한데 나머지 한국종합예술학교, 종합학교, 서울 지역에 그런 예고나 최고들, 부산대는 예술도 있고 체육, 사범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학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 숫자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데들 많이 상위권 학생들이 진학을 하더라고요. 자, 마이스터고입니다. 마이스터를 양성하는 곳이고요. 모집단이 전국 단위고요. 내신 면접 이렇게 합니다. 자, 마이스터고는 일단 진학을 할 때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다는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별 전형 실시합니다. 자, 앞서 본 것처럼 마이스터고에 많이 원서 내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합격하더라도 특성화고 특별 전형, 특성화고 일반 전형, 그 다음에 다 불합격하면 후기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물론 다른 전기학교들도 한 번밖에 못 적지만 불합격하면 후기고 갈 수는 있습니다만 마이스터고는 좀 더 지원 자격을 더 줄 수 있다. 이렇게 더 주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마이스터고 자동차고를 예를 들었습니다. 배우는 교과들이 좀 다릅니다. 자, 이 과정 필수의 요 과목들, 죄송합니다. 과목들이 기초제도, 기계일반, 산업설비 이런 거 배우는 거죠. 그래서 뭘 배우는지는 최소한 알고는 가야 되고요. 이 배우려면 뭐가 더 필요한지 알고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이 마이스터고가 진학한 학교들, 학교 이름들 보시면 좀 어떻습니까? 사이버대 통신대학입니다. 그래서 졸업하면서 바로 원서 내서 대학 가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그런 거 지원해 주지 않고요. 수능도 안 칩니다. 졸업생들은 수능 응시해서 치긴 하지만 재학생들은 학교에서 수능 원서조차를 안 받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대학이고요. 나중에 취업자 전형으로 3년 정도 회사에 취업해 있다가 취업자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학교입니다. 사하구 근처에 있는 학교들 좀 표시했고, 물론 가깝다고 가지는 않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학교들을 살펴야 되고요. 학교 이름들 내년에 보면 좀 바뀝니다. 부산 세무고 같은 경우는 세연교, 대연동에 있어서 연인지 몰라도요, 세연교로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요. 학교가 이름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컴퓨터 과학고지만 컴퓨터도 하지만 나머지 영역에서도 학생들 전공 영역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셔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불전자 디자인을 예를 들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교육 계획서를 보셔도 되고요. 가끔은 이렇게 교육 과정 편성 운영 계획을 따로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뭘 배우는지 나오는 거죠. 전기전자과에는 이런 걸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과가 개설되어 있는지부터 먼저 살펴야 되는 거죠. 그냥 예전처럼 뭐 세력계고다에서 동일한 게 아니라 학교마다 개설된 과들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그 학교가 또 잘하는 과들이 또 있습니다. 그 과들에 맞춰서 가셔야 되고요. 뭐 말씀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 것처럼 광역 단위도 있고요, 전국 단위도 있고, 광역은 쉽게 보면 부산시 전체에 산다. 전국은 다른 시도에서도 원서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같은 이야기들이고요. 교통교과의 숫자가 좀 줄었죠. 66단위. 나머지 전문교과 툴의 비중이 좀 더 커집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 전형은 일반 전형에 비해서 중학교 내신이 좀 낮아도 갈 수 있습니다. 다른 걸로 면접이나 이런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 경우에 진로 변경 전입학제로 일반고로 전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미리 학교에서 막 강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몰랐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안내를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전개학 중에 각종 학교들이 있습니다. 산업학교는 고입을 뽑지는 않습니다. 3학년 되면 일반계고 3학년들 올라갈 때쯤 돼서 나는 일반계고 적성에 안 맞기 때문에 특성화와 같은 공부를 좀 하고 싶다는 학생들, 그 학생들이 가는 학교가 부산 산업학교고요. 국제영화고, 여기는 국제영화고까지는 초중등 교육법의 학교고요. 여기는 평생교육시설입니다. 평생교육시설인데 다만 학년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따로 교육하는 걸로 했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부산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많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직업위탁 학생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특성화고는 어떻게 대학을 가냐면요. 일반적인 걸로는 갈 수 없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 보시면 특성화 고교 인재 요 형태로 주로 많이 갑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고 졸업한 재직자 이런 형태로 대학을 주로 많이 진학하고요. 2014년부터 이제 초점이 여기도 특성화고도 진학을 초점을 두지 않고 취업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초기에는 취업이 굉장히 많이 잘 되었는데 지금은 좀 주춤한 편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진학에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하는데요. 요 전형으로 가면 일반고 학생하고 경쟁하는 전형 말고 따로 전형을 또 하기 때문에 이 전형으로 가면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모집 단위에서 지정한 기준학과 출신 학과 학생들을 유리하게 이렇게 뽑아주는 거죠. 그 학생들만 여기 지원할 수 있는 거죠. 특성화고 전형, 고교 전형. 그래서 물리학과는 기준학과가 없는데요. 그죠? 2021년부터도 계속 없는데 경영학부는 재무회계나 경영사무과 이런 데 나온 학생들에게 전형 기회를 주는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이스터고 졸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특성화고 고교 인재 전형. 왜? 마이스터고는 특성화보다 좀 더 강하게 진학이라는 게 아니라 취업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졸 채용 목표제라는 게 7월 8일 기사에 나왔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산하의 공기업의 10% 고졸 채용을 하겠다는 거고요. 지방 공기업도 고졸 채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좀 늘리려고 막 노력합니다. 같은 날 나왔던 신문 기사인데요. 오른쪽 보시면 됩니다. 자, 지방 부급 예전에는 기술직 주로였는데요. 행정직도 확대하겠다. 마이스터고도 발전 방안 만들어서 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조금 있습니다. 생각보다 일반고 가서 잘 적응을 못해서 힘들어하기보다는 특성화의 학생 성향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특성화의 고에 가서 좀 더 상위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다. 이런 걸로 저희들 특성화고 설명회 할 때 자주들 이야기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것 기사들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해 1월 29일이었는데 지역 인재 구급 수습 직원. 그래서 뭐 공무원 뽑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뽑고요. 예전에 행정직, 기술직 여기에서 뽑고 어떤 학교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이런 데서 뽑겠다. 그래서 뭐 컴퓨터 과학고 같은 경우도 꿈의 직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학교들에 많이 진학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자, 특성화고의 진학 현황입니다. 마찬가지 사이버 대학이 좀 많은 편이겠죠. 디지털 대학까지. 그 다음에 그 유사학과들이 좀 많아서 그런지 동명대 같은 경우에, 동서대 같은 경우에 특성화고 학생들이 또 많이 진학하고요. 서울의 경희대도 특성화고 학생들이 많은데 서울의 특성화고는 부산처럼 성적이 낮지 않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뭐 그 특성화 서울도 작년에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기본적으로 특성화고라 해서 성적이 일률적으로 낮지 않고 아주 상위 성적을 가진 특성화들이 서울에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학교들에 주로 갑니다. 전기학교 말씀드렸고요. 후기학교는 배정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학교들이 있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예. 예, 특목고입니다. 후기의 특목고들은 외고, 국제고 이렇게 됩니다. 줄었죠. 외고가 하나 사라졌습니다. 그죠? 부산 해운대에 있던 지금은 부산 센텀여고로 이름을 바꾸었고요. 국제외고가 이제 일반고로 전환을 했고요. 이렇게 됩니다. 자, 외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또 거의 비슷합니다.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실시하게 되겠고요. 사회통합 전형을 실시합니다. 독과 형태 뭐 거의 비슷하고 보통 교과는 85단위. 예,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이제 제2외국어 전문교과 1과목을 편성해야 되고요. 60% 이상이 전공외국어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게 있고요. 국제고는 외고보다 좀 더 폭이 넓다고 보시면 되겠죠. 국제정치나 외교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한데 과목은 좀 다르겠죠. 과목 편성이 외국어 계열 72단위 이수하되 국제 계열 과목이 50%. 앞서 보신 그런 국제 계열의 과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전형 과목 영어 내신 성적입니다. 영어가 성취평가제 A, B, C, D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많은 학생들이 A를 받습니다. 올 A를 받아도 20%라고 치면 석차 100명 중에 20%, 20%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외고가 한 15% 선에서 제일 많이 학생들이 가는데요. 가면 대부분의 애들이 영어 성적은 다 A입니다. 영어는 다 A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출결해서 감점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성취도 1학기부터 해서 다 환산점 만점 받는 경우가 국제고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감점했고요. 자, 1단계 이 성적들을 받고요. 이때 변별을 뭘로 하냐면요. 순서대로 그랬죠. 3학년 2학기 국어 4회, 국어 수학 4회, 국어 4회. 이렇게 해서 동점일 때 변별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단계 면접 점수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면접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부산외고와 부일외고 면접 방식들 다 설명 나옵니다. 교과와 관련된 거 안 한다고 되어 있고요. 면접은 동일한 날짜에 하는데요. 들어가고 나갈 때 면접한 학생과 새로 면접할 학생이 만나지 못하도록 동선 구분을 딱 해서 합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국제고 조금 유형이 다르지만 어쨌든 동일한 형태로 면접까지 실시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할 때 내용이 좀 다릅니다. 학교에서 외고 국제형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내는 게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수상 경력이나 중3의 행동 특성 이런 거 안 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차이가 조금 납니다. 자, 외고 교육과정은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되겠죠. 교육과정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런 과목들이 많이 배웁니다. 심화 영어부터 해서 일본어까지 이런 과목들 주로 배우고요. 외고 국제고가 많이 가는 학교들입니다. 외고 많이 가겠죠. 그 다음에 상위 학교들 굉장히 많이 진학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성적이 꽤 높고요. 대부분 15% 부산 지역으로 보자면 15% 정도 선까지는 가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보다 성적 낮아도 합격 가능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다 A 받으니까. 근데 그보다 낮으면 가서 자기가 따라가기 좀 힘든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걸 좀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자사고입니다. 자사고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부산의 자사고, 해운대 같은 경우도 이전과 같은 상위 성적이 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학교들 전국 단위와 시도 단위, 부산은 시도 단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사고가 없는 경남 같은 경우는 지원 가능하다. 뭐 논란이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과목들 단위가 있고요. 뽑는 방식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의 성적을 가지고 뽑습니다. 출결은 감점하고요. 산출 공식은 알아서 다 산출하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다가 면접을 해서 2단계 성적을 해서 최종적으로 뽑습니다. 안타깝게도 자사고 폐지나 이 이야기들이 많으면서 부산에 있는 자사고 같은 경우는 미달인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학교 들어갔을 땐 또 이제 교과나 활동들이 좀 다르긴 하니까요. 그 정도로 파악을 해보시면 되겠죠. 내는 과목 서울 이해 방식의 자사고 입시형이라고 해서 출력 시 제외되는 항목들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제외해서 가기는 갑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사고를 뽑습니다. 작성 시 배제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이런 거 과거하고 유사하긴 하지만 어쨌든 잘 좀 살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육계획서 보는 것은 어떤 과목들 배우는지 미리 좀 살펴보라는 거겠죠. 과목 말고도 어떤 활동하는지도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잘 좀 살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교과 배우는 것들이 좀 다르죠? 일반고와 달리 다양화시켜 두었습니다. 자사고인 경우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사고, 전국의 자사고들이 많이 가는 학교들, 이렇게 고려대, 성균관대, 이런 학교들이 상위권 대학들 꽤 많이 가는 편입니다. 왜? 배우는 과목들이 이게 다르고 면접이나 여기서 변별을 해서 뽑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제고, 외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는 거의 다 A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나머지 국어와 사회교과 내신에서 변별이 되는 경우가 많고, 자사고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전교과, 그래서 2, 3학년의 교과 성적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를 좀 잘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계획서나 학교 공부 책자 등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의 입학 설명회, 코로나 상황이지만 온라인이든 하면 한 번씩 들어보시고요. 자기소개서는 미리 좀 작성을 해두어야 됩니다. 생각보다 임박했을 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글이요. 네. 자, 외고 앞서 보신 것처럼 과로 치면 이런 데 많이 진학을 합니다. 자사고는 다양하죠. 그런 구분이 없기 때문에 다양하고 의대도 많이 갑니다. 부산의 자사고도. 네. 요거는 정원인데 사실 정원을 못 채운 학교들도 가끔씩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자사고 외고, 자사고 현황이 이런 정도, 지금 현재까지는 이 정도가 있습니다. 자, 자기주도학습 전형은 여러분 말씀드렸고 이제 후기학교로 넘어가겠습니다. 후기학교, 자, 자율형 공립고인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요즘은. 초기에는 좀 차이를 많이 냈는데요. 물론 초기에 워낙 다양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대입 상황에서 진학률이 굉장히 좋은 학교들도 있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서 활동이 많은 학교 이런데 좀 좋은 효과 본 학교들도 있습니다. 과학 중점 학교입니다. 주변에 이제 삼성여고가 있겠네요. 그죠? 과학 중점 학교. 그래서 과학 교과의 커리큘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자연대나 공대 쪽에서 내용들을 보고는 학생의 활동이 좋으니까 뽑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 중점 학교는 내가 과거에 진학하지는 못했지만 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 한번 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학교도 하고 보겠습니다. 교과 중점 최고가 있는 동아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행복학교. 다행복학교는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들이 조금은 학생들, 의사들도 반영을 하고 합리적인, 상대적으로 좀 민주적인 것들이 많아서요. 좀 얽매이는, 규율에 너무 얽매여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는 가끔씩 도움이 되는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처에 부경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특정 분야가 아닌 전 분야에 대한 게 이제 일반고겠죠. 뭐 말하자면 똑같은데요. 추천 배정을 합니다. 추천 배정을 하는데 비평준화 지역, 부산에는 없습니다.
부산에는 없지만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내신과 선발고사 이루어지고요. 공부하는 방식들은 거의 동일한데요. 학교장 전형고라고 있습니다. 학교장 전형고가 되는 것은 지역적으로 좀 외져 있다든지 아니면 그 특성화에서 일반고로 바뀌긴 했는데 이전에 계시던 특성화생들이 크게 못 바뀌거나 아직은 여건이 별로 안 좋을 경우에 학교장 전형고로 이렇게 합니다. 학교장 전형고. 그래서 합격자를 뽑는 방식이 비슷한데 그 학교 안에서 하는 거죠. 그 학교 안에서 뽑는다고 보면 됩니다. 학교장이 정하는데 동일하게 하는데요. 그 학교장 전형고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요. 이제 장안고하고 장안제1고는 빠졌습니다. 그 학교들은 성적 상위권 애들이 굉장히 많았던 학교였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학교장 전형고를 가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평준화 적용 일반고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가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근데 가끔 몇몇 학교는요, 평균은 낮습니다. 평균은 낮지만 끝 커트라인은 일반고 평준화 적용 일반고보다 높은 경우가 한두 번 있습니다. 왜? 많이 몰려서 좋은 애들이 상대적으로 좀 몰려버리면 150명까지 끊었을 때 75%보다 앞에 있는 경우가 가끔 생기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성적이 좀 낮습니다만은 끝선이 항상 평준화 적용 일반고보다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학교들 중에 몇몇 학교는요, 학교에서 굉장히 전력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이 꽤 많이 진학하기도 합니다. 한 10%, 7% 되는 애들이 가서 뭐 서울 지역의 한양대든 경희대든 이런 데 진학하니까요. 일반고 가서 진학하기 딸막딸막한 학생들이 거기 가서 최상위권으로서 학교가 밀어줘서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을 좀 잘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렇게 학교장 전형고가 6개 학교가 있습니다. 예. 합격하고 나면 평준화 적용 일반고에 못 들어오는 거고요. 예. 평준화 적용 일반고에 전학이 안 됩니다. 기본. 예. 그렇게. 그 다음에 특성화고는 같은 학교장 전형고니까 해당 학교에서 받아주면 갈 수는 있습니다. 자, 일반고는 300점 만점인데요. 점수, 교과 점수가 240점, 나머지가 60점 해서 300점 만점으로 하고요. 이걸 가지고 다시 석차 백분율을 만듭니다. 줄 세우는 거죠. 그래서 1%에 해당한다, 72.35%에 해당한다. 이렇게 줄을 세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11월 17일 기준일이라고 했었고요. 석차 환산 점수로 해서 줄을 세웁니다. 점수 계산 방식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석차 백분율을 만들고 0.5는 계산의 편리성을 위해서 0.5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셋째 자리까지 합니다. 자, A 고등학교에서 1에서 100%까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 172개 고등학교에서 A에서 1에서 100%까지 나올 겁니다. 검정고시 칩니다. 1에 2에 치거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1에서 100%까지 나옵니다. 이게 동일합니다. A 학교든 B 학교든 석차 백분율이 70이면 70 동일하게 봅니다. 그래서 17,000명이 정원이다. 평준화 적용 일반고의 정원이다 하면 17,000등까지 딱 끊어버리면 그게 커트라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가 합격자 발표를 하는데요. 자, 부산에는 5개의 학군이 있습니다. 5개 학군이 있는데, 예, 서부, 남부, 북부, 동래, 해운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교육청이 생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서남, 북동해.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요. 자, 서부 학군은 여기 저희 사호구가 있는 여기가 되겠죠. 서부 학군입니다. 강서구는 길기 때문에 반 나누어서 명지, 녹산, 가덕도는 여기 서부 학군에 포함시키고요. 그 다음에 남부는 남구, 동구, 부산, 진구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임의적으로 나누어서 학군이 5개고요. 자, 학군별로 학교들이 이렇게 있고요. 좀 솔림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어느 학군에는 남자 인원이 많은 학군, 여자가 많은 학군 이렇게
인원이 있고요. 그래서 5개 학군과 함께 인접한 곳을 정하니까 또 7개의 학군이 생깁니다. 자, 서부와 남부가 인접한 곳, 서남부 학군. 그러니까 기본은 5개인데요. 통합 학군이 몇 개 생기는 거죠. 예, 그런 학군들이 서부와 북부, 남부와 해운대. 그래서 인접한 곳에는 2곳에 사실은 남부와 해운대 학군인데요. 수영구하고 남구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새로 생긴 데가 혁신도시지 않습니까? 혁신도시는 학군으로 치면 남부 학군이지만요. 어디가 가까우냐면 수영구에 있는 동료고 같은 경우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동료구에 배정해도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합쳐진 게 이런 합친 학군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지망은 광역입니다. 부산 전체에서 뽑고 2지망 지역이고요. 3지망 다시 광역, 4지망 다시 지역인데요. 자, 부산 시내 모든 평준화고에 다 지원 가능합니다. 물론 교통 생각하셔야 됩니다. 동래고가 인기가 좀 많긴 한데요. 여기서 동래고까지 통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쓰는 게 낫겠죠. 동래가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그 다음에 지역 학구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강서구까지 포함해서 그죠? 사하구, 서구 여기가 서부 학군이 되겠죠. 거기에 쓰시면 됩니다. 요 내용 중에 1, 2지망은 반드시 적어야 되는 거고요. 3, 4지망은 적지 않아도 됩니다만 적어두면 감안을 합니다. 자, 어떤 데 감안하냐면요. 자, 지원 방법은 나중에 학교에서 다 배우실 거니까요. 1지망과 2지망은 반드시 딴 거 적어야 됩니다. 1지망에서 광역이지만 지역도 광역에 포함되겠죠. 적어서 할 수가 있고요. 2, 3, 4는 다 달라도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부산고 적고 대동고 적고 다시 부산고 적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네, 요거는 뭐 학교에서 나중에 배울 거니까 요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 좀 이해하고 가셔야 될 거예요. 자, 평준화 적용 일반고 지원자들이 있고 학교장 전형고 탈락자 중에 평준화 적용 일반고 지원자가 있죠. 배정 희망 동의서와 비슷한 거죠. 여기 그 애들 다 합쳐서 전형 대상에 넣고 성적 17,000명이면 17,000등까지 해서 성적을 하고 그 다음 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합격자 발표 1월 7일, 그 다음에 배정은 1월 28일. 배정 작업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자, 특별 배정 처리를 먼저 합니다. 자, 특별 배정에 해당하는 이런 조건들이 있으면 조금 신경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예, 전형 면제되는 거. 자, 전형 면제되는 게 있습니다. 특례 입학. 특례 입학은 외국에 있다가 중학교에 편입하셨던,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편입했던 분들, 그런 조건에 해당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특수교육 대상자, 이런 분들은 전형 면제가 됩니다. 자, 특별되는 이분들을 먼저 배정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1지망에서 40% 뽑습니다. 2지망에서 2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고등학교에 정원이 100명인데 1지망 40명 했으면 40명 전원 뽑으면 됩니다. 1지망에 100명 했으면 그중에 40명만 뽑는 거죠. 예. 2지망은 2지망 적은 학생 중에서 추첨해서 20%를 뽑고요. 3, 4지망은 1지망 학교의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 A 학교에 1지망에 40명 뽑아야 되는데 36명밖에 안 했다면 3지망에 적은 A 학교 적은 학생들 중에서 더 뽑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통합 배정이 이거죠. 주소지와 지망 학교를 참조해서 통합 학군, 서부와 남부의 통합 학군, 그 다음에 북부와 서부의 통합 학군, 여기서 남부와 해운대의 통합 학군, 여기서 뽑겠다는 게 40%입니다. 예, 그렇게 뽑는데요. 뽑을 때 우리가 감안하는 요소들입니다. 요즘은 인터넷 잘 돼서 옛날에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봤습니다. 나가서 버스 타고 한번 다녀봤던 거죠. 지금은 카카오나 다음 같은 거죠. 거기서 넣어보면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기 중학교 중에서 진중에서 진고에 1지망한 학생, 이런 학생들 비율을 다 보는 거죠. 혼자 가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A 중학교에서 A 고등학교에 한 명만 갔다, 뭔가 이건 좀 배정이 좀 이상한 거죠.
그런 거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스템화해서 저희들이 살핍니다. 자, 이런 이야기 넘어가고요. 자, 이제 고교 선택, 본격적으로 이제 고교 선택에 대한 이야기 한두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할지에 대한 진로와 연관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뭘 할지에 따라서 가는 고등학교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디로 선택을 해야 될지,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 학교에 대해서 알려면 어디 학교 알림이를 보시면 되겠고요. 지역별 공시사항, 공시정보 등에 가보면 됩니다. 근처에 있는 동아고등학교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 잠깐만요. 앞에 동아고 하면 사립이다, 단설이다, 51년부터 했다 하면서 그 6월 21일 날 중식이 뭐 나오는지까지 다 나옵니다. 요즘 공개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이 공개하는 정보들 중에서 보셔야 될 게요. 이런 것들. 자, 교육과정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지만 여기 들어와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교과 학습에 대해서 뭘 공부하는지, 수행평가는 몇 프로 무엇, 어떤 이름을 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입학 상황이 어떻고 졸업생의 진로 상황이 어떤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 모든 정보가 공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학생 현황 쪽에, 교육활동 쪽에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겠고, 예결상까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의 재정 상태 조금만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재정 상태까지 다 확인이 가능하신 거죠. 자, 주로 이제 교과별 평가 계획이나 학업 성취 사항들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평가 계획들 이렇게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일반 계고의 국어가 4단이었는데 평균이 73.4고 편차가 13점이고 A가 4.3%고 그런 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평균과 표준 편차는 흔히 서울대나 연세대가 이야기했던 지점수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고요. 자, 평균이 너무 높으면 뻥튀기 한 거잖아요. 그 다음 표준 편차가 너무 크다는 것은 학생들의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 간의 편차가 크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일단은 가늠해 볼 수 있고요. 자, 7차일반이었고요. 자, 잠깐만요. 자꾸 급하게 넘어가네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이런 거, 진로 선택 과학 탐구 실험이나, 여기 진로 선택은 제가 안 넣어놨군요. 그 비율도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해마다 대입제도 바뀝니다. 많이 바뀌고 복잡하다고 보시는데요. 그 다음 대입 전형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1학년 성적을 잘 받아야 한다고 최근에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지, 자율 동아리 봉사 수상 독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국연합 학력평가, 모의평가 이런 것들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적이면 대학에 가는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예고제라고 합니다. 요즘은 4년 예고. 대입 정책은 중3 새학기 직전 2월 말에 발표합니다. 지금 학생들이 2학년 때 이미 발표했는데 2024년과 2025년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발표한 내용이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학생들이 1학년 되면 1학년 8월 말까지 기본사항을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2학년 되면요. 2학년 되면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모집 요강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대입정책은 이런 것들이죠. 교육부 같은 데 보면 보도자료로 나옵니다. 뭐 신문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죠.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했다. 그래서 학종을 좀 줄이고 수능 40% 전형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겠죠. 네. 이렇게 보도자료로 반영이 되고 별첨 자료가 항상 같이 붙습니다. 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2019년에 발표를 한 거죠. 그러면서 어떤 거다? 전형 공정성을 위해서 각각 어떻게 뽑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추진경과 학생부 종합은 좀 줄이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공정성 강화 방안. 자, 이런 내용들로 4년 전에 이미 발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답변까지 해서 뭐 많은 내용들 나오지만 좀 상세하게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발표가 되고요. 자, 1학년 8월 말 되면 기본 사항들을 발표합니다. 마찬가지로 대교협에서 발표합니다. 대학교육협의회라고 해서 줄여서 대교협이라고 하는데요. 기본 사항들 대학들 다 모아서 발표를 합니다. 보도자료에 가시면 나올 거고요. 자,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운영할 때 어떻게 하겠다. 추가 모집은 어떻게 하겠다.
뭐 그다음에 정시 모집과 이 날짜. 그러니까 1학년 8월 말 되면 내가 시험 언제 치고 언제 그 학기에 원서를 내야 되고 하는 것들이 기본이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다 모아서 발표하는 거죠. 대기업에서 다 모아서 전형의 기본 내용들 다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1학년 8월 말에는 아웃라인이 발표되고요. 대학별로는 크게 안 나오는데요. 그 다음 2학년 4월 초 되면 대학별로 몇 명 뽑는지까지 다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 대기업에서 발표를 하겠죠. 그래서 몇 명 뽑고 수십 인원은 비중은 얼마고 정시 비중은 얼마고 학교별로도 얼마인지 다 나오게 됩니다. 최장력 기준은 얼마고 그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죠. 대기업에서도 발표하고요. 각 학교별로 홈페이지에서도 다 발표를 합니다. 모집 요강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나와 있다 보시면 되죠. 학과별로 얼마씩 뽑는지 다 나옵니다. 어떤 전형으로 뽑는지 다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일 때는 어떤 식으로 점수를 산출하는지, 수능은 어떤 식으로 점수 산출하는지 나옵니다. 언제? 2학년 4월달 되면 나옵니다. 그래서 중3 때 이미 수능은 어떤 걸 치겠다, 대학은 어떻게 뽑겠다 나오고요. 고1 때 되면 아웃라인 다 나오고요. 고2 되면 대학별로 이제 아웃라인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시간 안 바꿉니다만 어쨌든 바꾸고요. 자, 전형 시행 계획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올해 특이한 게 하나 나왔습니다. 어제 나왔죠. 서울대학교에서 2024년 신입 학생 입학 전형 예고입니다. 원칙은 언제 나와야 됩니까? 대학별로 발표하는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발표돼야 되는데요. 1학년 때 발표를 먼저 한 게 있습니다. 왜 발표했냐면요. 교육 과정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앞서 보신 것처럼 보통 선택, 진로 선택이 있는데요. 진로 선택과 보통 선택, 점수 계산하는 방식이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 막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시험 치세요.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한 거죠. 예. 제목들만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A 학과에 올 것 같으면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 기하를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한 거죠. 인문은 거의 안내가 없습니다. 인문은 거의 안내가 없고 자연은 과목별로 화공생명공학을 전공할 경우에 보통은 화학과 생물을 공부하라고 할 것 같지만 물리학 2를 공부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식의 좀 더 이 학과에 왔을 때 고등학교에서 이런 과목을 하면 좋겠다는 예시를 낸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아직 고1이니까 이 학생들이 2학년과 3학년 선택 과목 할 때 학교들이 좀 조정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거 조정을 잘하는 학교인가 못하는 학교인가는 학교 알림에서 혹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에서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예. 교육청에서도 하겠지만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 수능 또 어떤 과목 쳐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합니다. 이게 아주 급했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될 겁니다. 대입 공감 똑똑톡입니다. 검색하면 유튜브 채널이 나올 겁니다. 유튜브 채널이 나올 거고요.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 저희 같이 근무하는 요 두 사람입니다. 대입지원관 두 사람인데 이분들이 거의 임박고가 걸렸기 때문에 한 이틀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저희들이 파일을 받아서는 계속 이거까지 논의하고 서울대 입학사정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이런 뜻이냐, 이런 의도냐 해서 저희들이 저희 나름대로 해석한 걸 가지고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요것만 대입 공감 똑똑톡이라고만 하면 되고요.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들이 그 부모님들 모셔놓고 대입에 대한 것들을 쭉 설명하는데 주제가 생길 때마다 또 이렇게 저희들이 올려둡니다. 예. 그래서 참고 삼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 모집 요강은 3학년 5월 초 되면 다 완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학년 5월 달에. 자, 그렇게 대학에서는 요즘 굉장히 상세하게 모집 요강부터 해서 다 잘 올려두고요. 책자 받고 싶다 하면 대학 입학처에 전화하시면 책자 집으로 보내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친절한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대학의 입학처도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일들 내용이고요.
자, 대학은 이렇게 뽑습니다. 뽑고요. 교과와 종합은, 교과는 교과 성적 있는, 앞서 보신 교과에 대한 게 위주라면요. 학생부 종합은 교과 중에서도 숫자로 나타난 것 말고도 다른 것도 감안해서 보겠다는 게 학생부 종합입니다. 논술은 비중이 많이 약해졌고요. 실기와 실적 위주도 비중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변화가 좀 많습니다. 변화가 많고 지금 2004년 1학년에 준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기소개서 공부 이제는 안 해도 됩니다. 고입 갈 때 좀 필요하지만 대학 갈 때는 자기소개서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16개 대학, 서울 상위권 16개 대학은 수능 40% 이상. 그 다음에 올해부터 나온 게 지역 균형 선발 10% 이상.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자, 수상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무조건 수상 많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요. 지금 올해 고3들 같은 경우는 한 학기당 수상 하나씩 자기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24년 1학년, 지금 현재 1학년, 2025년에도 그대로 되겠죠? 수상 경력 반영 안 한답니다. 자율 동아리도 반영 안 한답니다. 그냥 학교의 공식적인 동아리만 반영한다고 합니다. 독서활동 비반영,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이 많이 좀 생깁니다. 이렇게 그런 것들도 감안 좀 하셔야 되고요. 자, 수시, 정시, 추가 모집 이렇게 3개 단위고요. 수시가 한 70%좀 됩니다. 근데 통계는요, 통계일 뿐이고 내한테 어떻게 다가오느냐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학교는 수시만 뽑더라, 내가 가는 교과는 정시에는 안 뽑더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까지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은데요. 자, 수시에는 6번 원서 씁니다. 고입하고 다르죠. 고입은 전기에 한 번 쓰세요. 예외가 마이스터고가 있습니다 정도인데요. 대학 입학 때는 수시는 6번 원서를 적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또 예외 또 있습니다. 뭐냐? 유니스트, 카이스트, 디지스트, 사관학교 이런 거는 거기 카운팅 하지 않습니다. 전문대학도 카운팅 하지 않습니다.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 시기구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 적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 다인데, 다군에는 좋은 학교들, 성적 좋은 학교는 잘 안 보입니다. 서울로 치자면 다군의 제일 상위권 학교는 중앙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위에 있던 학교들, 뭐 자꾸 서열 매김 좀 그러시면 그 위에 있던 학교들은 다군이 없습니다. 주로 가와 나군에만 있죠. 자, 그 다음에 추가 모집. 2년 전까지는 추가 모집 별로 없었는데요. 작년에 거의 4,000명 가까이 늘었죠. 왜? 미달된 못 뽑은 학과들이 많아서, 학교들이 많아서, 그 중에 부산을 포함한 지역 대학들이 많아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만 어쨌든 상황이 좀 그렇긴 합니다. 추가 모집 요즘은 좀 더 뽑는 인원이 좀 많아지고 있긴 합니다. 자, 수시는 학교생활기록부, 그 다음에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반영해서 뽑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학별 고사들 있었습니다. 기타 서류들이 있고요. 자, 뭐 복잡한 이야기들 많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있으면 조금 더 상세하게 하고 뒤에는 넘어가겠습니다. 학생부 교과는 교과 성적 중요합니다. 수능 최저 둡니다. 수능 최저가 생각보다 높은 학교들이 꽤 많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최저를 낮춰줬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경우에도 재학생들만 뽑는 전형이기 때문에 낮춰준 거죠. 재학생, 졸업생 같이 뽑으면, 낮추면 졸업생이 또 유리해지니까 안 넣었던 거고요. 자, 어쨌든 학생부 교과는 교과 성적과 수능 최저로. 자, 학생부 종합은 교과와 활동, 일부 대학이 수능 최저가 있고 없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최저 있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자, 논술은 원서 적은 숫자에 비해서 합격자 숫자가 굉장히 작습니다. 특히나 부산으로 넘어올수록 더 작았고요. 수능 최저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논술 전형은 보여줄 때 죄송합니다. 성균관 대학에서 시험 치고 나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새까만 머리들만 보입니다. 바글바글합니다. 그렇게 많이 치는데 뽑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자, 정시는 수능 성적입니다. 교과 역량이
서울대가 2023년부터 교과를 반영한다고 해서 좀 적어 두었습니다. 네. 자, 앞서 보신 것들이고요. 교육과정 위계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뭘 이야기하고 싶었냐면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일반고는 앞서 보신 것처럼요. 필수 이수 단위가 94, 특목고는 필수 이수 단위가 85로 좀 줄이고요. 나머지를 더할 수 있도록 자율 편성을 좀 더 주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과목이 앞서 보셨죠? 과학고는 과학계열, 체육고와 예술고는 체육예술계열, 그 다음에 외국어고는 외국어 계열, 국제고는 국제계열 이렇게 하고요. 자, 5단계, 자, 석차 등급이 나와 있죠. 석차 등급 나와 있는 게 기본적으로 교과 전형의 성적을 낼 때 반영할 수 있는 과목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뭐가 또 추가되어 버렸냐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들 있지 않습니까? 진로 선택 과목들과 같은 것들이 여기 있네요. 진로 선택. 3단계고요. 등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이 진로 선택으로 이야기되던 과목들이 일반 선택처럼 등급을 냈었습니다.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이게 사라진 거죠. 자, 그러면 고등학교의 교과목이 48개 정도가 있다가 성적 내는 교과가 줄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0개 성적으로 산출하다가 20개 성적으로 산출하면 석차가 좀 달라질 수 있죠. 점수가. 예,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하셔야 되는데요. 자, 마음이 좀 급해졌습니다. 1등급과 9등급이 균등하게 비율이 있는 게 아니라요. 1등급은 4%만 합니다. 9등급도 4%만 합니다. 7% 합니다. 12% 합니다. 17% 합니다. 20% 합니다. 그래서 4, 7, 12, 17, 20. 다시 밑으로 또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1등급도 작고 9등급도 작습니다. 2등급, 5등급은 무려 20%입니다. 이게 학교에 등급을 낼 때, 수능에 등급을 낼 때 요걸 활용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절대평가나 이런 진로 선택 과목들은 A, B, C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학교에 나온 성적이 일반 선택들은 석차 등급까지 이렇게 다 나오는 거죠. 진로 선택은 결국 나중에 뭐다? A, B, C만 이렇게 내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자, 음령이 들어간 과목들이 지금 현재 석차 등급을 산출할 수 있는 과목들입니다. 이 지금 석차 등급이 없는 이런 과목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42개 과목이 이전 학년 같으면 42개 과목이 석차 등급이 나오다가 지금은 28개만 석차 등급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3학년 겁니다. 석차 등급 내는 과목이 4과목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학년들이 상담 오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석차 등급 나는 과목 몇 개 남았는지 물어봅니다. 왜? 그걸 좀 더 잘하면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뒤집을 수 있는 게 좀 있는데 이제는 낼 수 있는 과목이 몇 개 없는 거죠. 학교에 따라서. 그러면 성적은 그 전에 2학년에 이미 다 결정이 된다고 봐도 됩니다. 교과 성적이. 이런 변화들이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단위수에 따라서, 자, 단위수가 3이 있고 5가 있죠. 단위수에 따라서 단위수를 반영하면 성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3단위짜리를 잘했을 때와 5단위짜리를 잘했을 때에 따라서, 자, 밑에 학생 봅니다. 단위수가 높죠? 예, 단위수에 따라서 같은 석차들이 달라집니다. 학교 따라서도 달라지겠죠. 단위수를 반영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부산대학이냐, 부경대학이냐, 동아대학이냐, 신라대학이냐에 따라서 자기 석차 성적 가져가는 방식들이 다 다릅니다. 균일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 지역에 교과 추천들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찾아보십시오. 두개하보, 이렇게 최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 100%입니다. 이런 교과 전형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자, 교과 전형과 유사한 형태인 학교 추천 전형의 합격자의 평균입니다. 지원자의 평균은 1.81,
합격자는 1.67 올라가겠죠. 이제는 왜? 과목 수가 적으니까. 뭐 이런 변화들도 같이 한번 봐보시라는 겁니다. 자, 학교에서 발표했던 것들입니다. 자, 등록자 기준의 교과 전형이죠. 그래서 경영대학은 1.1대부터 해서 2점대 초반까지 있는데 주력은 1.4에서 1.8 사이가 주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교과는 성적이 이 정도가 되어야지만 합격을 하는 거고요. 종합은 조금 더 다른 것들을 좀 더 본답니다. 학교 생활 충실한 것들을 더 보는데 이제 논란이 좀 되기는 했죠. 공정성 때문에 논란이 좀 되기는 하지만 더 이면에 잠재력을 보겠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창의성이 있는지 그런 잠재력에 대한 것들을 보겠다는 거죠. 전공 적합성, 그 다음 인성,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다 보면 잠재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걸 보겠다는 전형이 종합 전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 외형적으로는 1등급과 2등급 받은 학생, A 학생입니다. 1111이고요. B 학생은 2121 이렇습니다. 등급만 보면 누가 좋습니까? A 학생이 좋죠. 자, 안에 속사정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같은 1등급이죠. 얘는 88점의 1등급, 얘는 100점의 1등급입니다. 99점의 1등급. 요런 차이점들을 좀 더 살피자는 게 종합전형의 취지라고 봐도 됩니다. 우리나라 종합전형의 취지가. 그 다음에 또 더 뭘 보고 싶었냐면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줄여서 세특이라고 부릅니다. 세특의, 교과 세특의 내용을 통해서 얘 B학생이 뛰어나구나 하는 것을 검증을 해보자. 이러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과 성적만으로 줄이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세워지냐면요. 이런 것들을 다 하다 보니까 앞서에 비해서 점수대가 낮아졌던 거죠. 그래서 합격 점수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영대학 앞서 본 것처럼 그죠? 주력이 1.4가 아니라 1.8 정도부터 이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죠. 왜? 다른 가능성을 보고 뽑는다고 보니까요. 마찬가지 현상들입니다. 경희대는 네오르네상스에 보면 분포도가 쭉 나옵니다. 여기 동그란 게 합격자겠죠? 합격자의 분포가 여기 5등급까지도 나옵니다. 물론 특이한 학생들이겠죠. 특목고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활동들이 아주 뛰어난 학교겠죠. 그런 걸로 뽑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되면요. 등급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아도 합격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제 범위 이야기에서 바뀐 것만 하나 이야기를 드렸고요. 아랍어 이제 막 한다고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 아랍어에서 수능에 제2외국어 로또를 발했는데요. 이제 아랍어도 절대 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6월 모의평가 쳐보니까요. 제2외국어 선택하는 학생들이 현격하게 줄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자, 수능 성적은 예시표인데요.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는 등급만 표시되고요. 그 다음에 그죠? 국어, 수학, 탐구 영역 이렇게 성적이 나옵니다. 자, 대학 수학능력시험 표준 점수 있습니다. 표준 점수는 과목별로 아니면 시기별로 유불리가 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표준 점수와 난이도 차이에 따라서 원점수를 변환하는 게 있었고요. 표준 점수는 기준을 그러니까 사탐으로 치자면 탐구 영역으로 치자면요. 평균을 50으로 만들고 편차를 10으로 해서 점수 계산한 겁니다. 뭐 계산식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이렇게 계산식에 따라서 한 거고요. 100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1학년 되면 전국연합 학력평가 3월달 치고 나면 3월 말에 성적이 나올 건데 100분위를 보시면 되는데요. 100분위가 96이다 하면 상위 100분율로 나누자면 4%에 해당하는 거죠. 100명이 시험 쳤으면 4등이라는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10만 명이 시험 쳤으면 4,000등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00분위에 따라 표준 점수도 정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등급 앞서 보신 것처럼 9등급제입니다. 9등급제 4, 7, 12, 17, 20 학교 내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 2, 3등급 받기 쉽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그죠?
자, 수능의 절대평가를 하는 과목은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가 절대평가로 했고요. 한국사 4등급이 컷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한국사 시행했던 두 번째 행인가는 의대의 컷이 4등급인데요. 4등급 25점을 못 맞아서 불합격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최저. 근데 지금은 너무 쉬워가지고요. 네. 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올해부터 달라진 점이 공통과목 플러스 선택과목으로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국어와 수학에서. 그리고 점수 산출 방식 때문에 뉴스에서 굉장히 시끄럽긴 합니다. 어떻게 결정될지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수학과가 옛날에 자연반 학생이었어요. 수학과가. 근데 이 수학과에 해당하는 지금의 과목은 미적분과 기하입니다. 미적분과 기하. 이 학생들은 공통과목 성적들도 좋거든요. 미적분과 기하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통과목의 성적이 좋습니다. 그럼 공통과목의 성적이 우리 집단이 잘 받았으면 얘들 점수가 좋아지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 뒤에서 할 텐데요. 금방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을 하겠다는 건데 계산식은 이렇게 복잡해 보입니다. 이 계산식 만든다고 고민을 했겠지만 너무 복잡합니다. 쉽게 보자면 선택 집단의 공통 과목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조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과목이 학률과 통계인데 학률과 통계를 선택한 자들의 공통 과목 점수가 낮으면 점수를 조금 낮추겠다는 겁니다. 좀 복잡한데요. 어쨌든 그 점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요. 흔히 문과라고 이야기하던 학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애들이 1등급 비율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수학하와 수학나를 따로 했기 때문에 수학나가 상대적으로 수학 공부를 좀 적게 하는 학생들 이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도 4%, 의대부터 해서 날고 기는 성적을 가진 애들이 치는 수학과도 4%. 자, 이 4%인데 일반계 고등학교를 이야기하자면요. 수학나에서는 1, 2등급이 꽤 나와 있습니다. 일반계고에. 근데 부산시내 일반계고의 수학과의 1등급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는 반대 현상이 나타난 거죠. 일반계 고등학교에 학률과 통계로서 1등급 받은 애들이 잘 안 보입니다. 미적분으로 1등급 받은 애들은 좀 보입니다. 옛날과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시끄럽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연반의 학생들인 경우에 미적분을 선택했죠. 옛날에는 1등급 못 받던 애들이 지금 1등급 받습니다. 1등급 받았다고 마냥 좋아할 건 아닙니다. 옛날 같으면 3등급에 해당하는 석차이다는 거죠. 복잡하니까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Z 점수까지 해서 점수를 계산을 해서 뽑습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학년 때 4번, 3학년 때 6번,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능까지 치면 됩니다. 자, 숫자가 복잡한데 도표로 나타내겠습니다. 부산 지역에는요, 경성대부터 쭉 보시면 어떻습니까? 수시가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심한 학교들 어디입니까? 94.83%. 수시로 다 뽑겠다는 거죠. 예. 왜? 미리 뽑아놔야 된다는 마음이 좀 앞서기도 하고 어쨌든 수시로 많이 뽑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전형으로 많이 뽑는지 한번 봤습니다. 교대는 종합으로 뽑고 가톨릭대 종합 좀 있지만 대부분 뭐가 많습니까? 교과 전형이 많습니다. 자, 근데 서울은요, 좀 다릅니다. 서울의 16개 대학은 정시를 확대시키려고 했죠. 확대시켰습니다. 부산 확대 안 시킨 거죠. 왜? 교과가 30% 넘으면 확대 안 시켜도 되었기 때문에. 자, 반면에 어떤 게 또 나타나냐면요.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대부분 학생부 종합이 많습니다. 아직도 수능 40%를 만들었지만 그 외에는 전부 다 학생부 종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서울대는 다 종합이죠. 정시에. 수시에 참. 그렇게 다로 뽑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요.
지역별로 내가 어느 대학에 가느냐에 따라서 자, 교대 다 종합으로 뽑습니다. 그럼 종합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지역, 서울대 중에서 정시에만 뽑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럼 정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디를 준비하느냐,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방향들이 달라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참고할 사이트, 앞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참고할 사이트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의 입학처. 아주 친절합니다. 그래서 수시 변경 사항까지 해서 다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부산대도 마찬가지고요. 자, 항목들만 보십시오. 수시, 정시, 그 다음에 입학 도우미, 입학 정보, 그 다음 학교 정보, 다들 이렇게 상세하게 올립니다. 자, 그런 정보들을 또 모아서 정리하는 게 저희 진로 진학 지원센터입니다. 진로 진학 지원센터고요. 상담은 진로 상담 가능하고요. 좀 멀긴 하죠, 여기서. 그래도 1호선 타고 오면 바로 오니까요. 진로 상담, 그 다음에 진학 상담, 이렇게 상담도 가능하고 자료들도 저희들이 많이 올려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책자들도 많이 만듭니다. 청소년을 사로잡는 진로 디자인. 1권에 이어서 2권까지 나왔는데요. 앞서 보신 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 오시면 파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파일 내용에 보시면 목차부터 해서 나오고요. 사회계를 예시를 들면 고등학교에서 뭘 배우고 어떻게 설계하면 좋은지 나오고 관련 직업들과 관련된 QR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에서 핸드폰으로 QR 스캔을 하시면 동영상들이 바로바로 뜹니다. 그렇게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와 연계해서 내가 어떤 꿈을 가지는지 찾아보시는 게 출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후 진로교육지원센터 같은 진로교육지원센터가 부산에 16개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상담이나 진로 검사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자료들도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활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커리어넷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진로 상담, 직업 상담, 학과 정보 이런 것들을 올려두고 있는 게 커리어넷이고요. 또 하는 곳이 커리어넷 이야기들입니다.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보시면 선택 결과를 보면 상세한 설명들 관련된 학과들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실 수 있고 어느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영향 평가원 하면 뭘 봐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워크넷이 있습니다. 노동부 산하에 있는 워크넷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직업과 관련된 부분에 좀 더 초점 맞춰져 있고요. 한국 직업 사전 이렇게 하시면 뭐 2년마다 한 번씩 만들어냅니다. 한 7, 8페이지 되는데 인쇄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PDF로 보셔도 됩니다. 그 직업군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평균 수입이 되고 어떤 공부를 하면 되는지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직업 진로 쪽에서 보시면 되고 전공 진로 가이드 해서 심리학 전공일 때 진로 가이드, 민속학일 때 진로 가이드 책자들도 PDF로 다 다운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대입이라는 관점에서 좀 모아둔 게 어디냐면 대교협에서 하는 대입 정보 포털입니다. 이름은 어디가라고 이렇게 약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교협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의 자료들을 다 모아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가. 예. 목차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목차도 보실 수가 있고 상담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